자, 앞에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테마가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처음에 지정을 하는 게 1번 테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는 계획입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면 아까 우리 그 지정권자 있었죠?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살짝 봤는데 개발계획을 처음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이거예요. 개발계획의 수립의 시기입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냐? 자,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전에.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절차에 봤듯이 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그 안에 시행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자, 어떤 데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세 번째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가면서 자, 우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계획과 시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의 면적의 합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간 지역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여러 개의 땅이 용도 지역이 합쳐 들어가 있는데 주거, 상업, 공업의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즉 30% 이하면 나머지 70% 넘는 지역들이, 70% 넘는 지역들이 이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도 이 세 번째 항목도 위에 있는 세 가지와 유사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이 전체 30% 이하면 나머지 70%가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 형태와 유사한 지역으로 보고 거기도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까 우리 해제 사유도 두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해제 사유. 아까 우리 앞에서 이 해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좀 지우고 아까 개발계획을 미리 만들었을 때는 개발계획하고 시행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개발계획과 시행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구역 지정고시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이렇게 3년 안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들었다. 그럴 때는 개발계획 밑에 오니까 이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가야 되는 거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면 다시 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이 시행자가 3년 안에 인가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아까 우리 수립시기랑 연결돼서 해제 사유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시기는 두 가지가 있구나.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만들 때 환지 방식으로 만들 때는 이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법정된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원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의 동의를 안 받지만 환지 방식은 원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업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새롭게 환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관청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이거예요. 자, 전체 사업하는 면적의 3분의 2 정도 크기, 거기에 토지 소유자를 모두 찾아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인지 계산해서 거기 2분의 1 이상을 양쪽 다 모두 받으셔야 돼요. 자, 주의할 점이 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또는이 아니라 이거 미시입니다.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도 크기의 땅을 찾아서 그쪽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근데 사실 요 조항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예외. 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환지 방식 개발계획 만들더라도 동의를 안 받는 예외가 있으니까 자, 마음속으로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동의 숫자 같은 거 아직 못 외우셔야 돼요. 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총 2분의 1 동의인데 자, 이런 거보다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예외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은 변경 방법이 있는데요. 개발계획은 자,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자, 요 시행자가 요청을 할 수도 있네요.
개발계획 좀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조항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수립 시기,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만들 때는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자, 개발계획의 변경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개발계획의 내용 좀 볼까요? 자, 우리 개발계획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냐. 개발계획은 아까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게 대부분 다 지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지시. 네. 자, 번호를 좀 요거 1번 붙일까요? 1번, 2번, 뭐 3 번호가 좀 깨졌는데. 자, 나머지 우리 공부하실 때 개발계획에는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개발계획하고 시행자는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업을 누가 시행해라.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정하고 나서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여기 세원보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우리 앞글자 쳐서 한번 암기하시는 거예요. 토인 교환, 세원보. 자, 이 토인 교환, 세원보 같은 것들은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토지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이죠. 자, 시가지 개발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해라,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 인구는 몇 명 수용해라, 교통은 어떻게 처리해라, 환경보전 계획, 그다음에 보건의료, 병원 만드는 계획이죠. 근데 여기 세부 목록인데 원형지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 세부 목록이라는 게 앞으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에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에 각종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들어간 토지가 위치가 어디고, 소유자가 누구고, 집원은 몇 번지고, 현재 이용 상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세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수용 방식에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그런 것들의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권리들을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토인 교환 세원보가 개발계획 내용이다. 자, 우리 기출문제. 자, 우리 개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설계도 같은 것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개발계획 내용이 맞지만 이건 아니다. 자, 우리 설계도라든가 공사 자금 계획 같은 거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은 이따가 실시 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설계도, 자금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들어가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니다. 개발 계획에는 지시하는 항목이다.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 인구를 몇 명 수용해라, 보건의료 설치 계획 같은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것들을 다 지시하는데, 그리고 원형지라는 것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것, 수용 방식 할 때. 그러면 이런 토인 교환, 세원보 핵심 단어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준,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사업한다. 아까 제가 사업할 때 저 마곡지구가 사업 규모가 360만이기 때문에 330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마곡지구 같은 그런 330만 이상일 때는 5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것들을 모두 갖춘 그런 시가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330만 이상이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계획은 앞쪽에서 수립 시기, 개발계획 환지 방식 할 때는 동의, 개발계획의 변경 방법, 그리고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그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사업할 때는 개발계획 안에 5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시행자로 가볼까요? 시행자. 자, 이제 세 번째 테마 시행자입니다. 자, 시행자에서는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가 아까 우리 4명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철도시설공단 같은 정부 추정기관, 지방공사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우리 행정청 1번은 행정처고 나머지는 공기업이에요. 여기 2번부터 우리 여기 나머지는 다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하고 정부 추정기관은 국가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민간시행자 중에서 뭐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여기 5번하고 6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5번 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 조심할 거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러시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토지 소유자라는 단체가 돼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가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된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뭐 수용 방식 아니면 전부 환지 방식, 그다음에 혼용 방식도 가능한데 이 도시개발조합을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시행자들은 뭐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이전법인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토목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라든가 공동 출자법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명 시행자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하는 거냐?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12명 중에서 아무나 정하지 말고 여기 토지 소유자 5번 시행자나 아니면 6번 시행자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것이에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는 12명 중에서 임의로 정하지 말고 이런 뭐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으로 하지 말고 국가나 지자체로 하지 말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행자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자, 우리 시행자도 몇 년 안에 뭘 안 하면, 자, 이것도 아까 우리 해제랑 비슷하니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구역에서 여기 아까 우리 이쪽에서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먼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역을 그 다음에 했을 때 그럼 이 구역을 정한 날로부터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로 3년짜리로 요거는 빨간색은 해제입니다.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들 때는 이 구역에서 개발계획 쪽으로 가는 거 2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인가 신청하는 건 3년. 자, 이런 거 우리 뭐였습니까? 이런 거는 해제입니다. 해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변경사유는 여기 보시면 변경사유는 제가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나오고 나서 자, 2년 안에 사업 착수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하나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시행자 지정 자체가 취소가 되든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을 때. 여기 다음 절차로 가보시면 아까 이쪽에서 이 빨간색은 지금 해제인데 자, 파란색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여기를 출발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사로 착수하는 거 이렇게 공사 수용 방식으로 착수하든 환지방 착수하든 요거를 2년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 파란색 요거는 2년 되는 다음날 변경사유가 되는 거예요. 변경사유. 이런 거 하나 대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거 기한은 해제사유고 파란색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나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이거는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개념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해제하고 변경사유를 같이 이렇게 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행자 변경사유를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이렇게 설립하는 절차. 아까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아까 우리 6번 시행자죠? 6번 시행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된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럼 시험 문제도 주로 물어보는 게 세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조합은 어떻게 설립이 되는 거냐? 조합이란 법인이.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원들인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임원진들을 뽑아야 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요렇게. 그러고 나서 조합의 의사결정 이유가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있어요. 총회하고 대의원회 이런 것들을 세 개로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을 공부할 때는 설립 절차, 그다음에 조합의 임원, 그다음에 조합원, 그다음에 총회, 대의원회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이란 내규를 만들어서 자,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설립인가가 나왔다고 해서 조합이 성립된 게 아니라 조합은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이 조합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 조합은 요 규정 때문에 조합의 성격을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단체가 법인 될 때는 자,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등기까지 했을 때 그 단체가 성립한다. 그런 법조항이 있을 때는 그 단체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립인가 할 때 동의요건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게 아까 우리 환지방식 개발계획이랑 똑같아요. 여기 설립인가서를 낼 때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 신청서 내면서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하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조합원.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원도 당연조합원이에요. 사업에 반대한 사람, 여기 동의요건 같은 거에 반대한 사람도 일단 당연히 강제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조합원. 자, 조합원은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자, 땅을 100평 갖고 있든 땅을 500평 갖고 있든 조합원 총회 나가서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겁니다.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진들을 둔다. 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 우리 법정된 결격사유 있죠. 뭐 금고 이상 실형 이런 거. 그럼 해당되면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날 자격 상실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자, 조합에는 자, 우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라는 걸 둔다. 자, 총회는 필수 기구고. 자, 그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그러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의 권한이 우리 법에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행할 수 없는 5가지 항목이 있었죠. 이런 거. 정관 변경, 개발 계획의 변경, 정관 변경, 개발 계획의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이런 것들은 대의원회가 원래 대행할 수 있는데 대행 금지 항목이 5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대행 금지 항목 5개.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총회는 두어야 한다, 둔다, 필수기구. 대의원회는 50명 이상 조합원 수가 있을 때는 둘 수 있다. 그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대행할 수 없는 5가지가 있다. 정관 변경, 개발 계획의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같은 것들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실시계획이죠. 자, 우리 앞에 요 시행자까지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요. 그 다음에는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여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고 요 안에는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에 포함될 세부적인 사항도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실시계획은 관청이 만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지정권자가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계획에 맞게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내가 설계도 그렸습니다. 자,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인가.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첨부되어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 수용과 환지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